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 메이저들이 3나노, 2나노에서 제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텔과 관련해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용 CPU로 이 15세대 CPU라는 그 에로레이크 CPU가 당초 그 CPU 타일을 인텔 20옹스트롱, 즉 인텔 2나노에서 만들어 질 계획이었는데 이게 인텔 3나노로 밀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확도가 높기로 정평이 난 팁스터발입니다. 사실 이 소식을 봤을 때 공정노드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3나노, 2나노에서 차츰 우열이 갈리고 있고 그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텔은 첨단 칩의 제작 방식을 타일을 부분 쪼개서 일부 타일만 본인이 직접 만들고 대다수 타일은 이미 외부 파운드리인 TSMC에 맡기는 구조로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드는 일부 타일의 제작 노드마저도 노드 개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지 그 노드 수준이 밀려서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에로레이크 같은 경우 인텔 2나노에서 인텔 3나노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만약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 만약 인텔 3나노도 제대로 안 될 경우 결국 TSMC의 모든 칩 다이를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경우 에로 칩 자체에 본인이 만든 인텔이 직접 만든 세그먼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텔이 첨단 칩의 경우는 설계만 하는 팹리스로 전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텔의 그 로드맵부터 보겠습니다. 인텔의 에로레이크면 15세대 CPU입니다. 12세대 CPU는 엘더레이크, 13세대는 랩터레이크입니다. 이 랩터레이크까지는 이미 출시된 칩입니다. 두 칩 모두 인텔 7나노 노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올 하반기 출시된다는 14세대 CPU 메테오레이크라고도 하죠. 이 메테오레이크는 입출력 다이와 SoC는 TSMC 6나노에서 만들고 그래픽 타일은 TSMC 5나노를 사용합니다. 가장 핵심인 CPU 타일만 인텔이 직접 만드는데요. 바로 4나노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EUV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메테오레이크는 그만큼 의미가 큰 칩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메테오레이크가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15세대 CPU인데요. 이 에로레이크는 내년 혹은 내후년 나올 칩입니다. 인텔은 그간 에로레이크가 GPU와 IO 타일 등은 TSMC 3나노에서 CPU 타일은 자신의 20옹스트롱 즉 인텔 2나노에서 만들어서 삼성 TSMC에 내준 기술 리더십을 다시 되찾아오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도가 높다는 팁스터의 업로드 내용을 보면 인텔 2나노에서 만든다는 에로레이크 CPU 타일이 인텔 3나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 인텔 2나노와 3나노도 변곡점에 있는 기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3나노부터 트랜지스터 구성을 바꾼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합니다. 반면 TSMC는 다르죠. 3나노는 기존대로 핀팻을 쓰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3나노에서 안착하기만 하면 2나노에서 첫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하는 TSMC를 본격적으로 추격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삼성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적용을 TSMC보다 2-3년 더 빨리 하기에 그런 분석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텔도 TSMC와 마찬가지로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활용합니다. 다만 인텔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자체 네이밍한 리본팻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텔도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활용하는데 이번에 팁스터 업로드에서는 이게 인텔 3나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텔의 기술 리더십을 다시 자신 쪽으로 가져오겠다는 야심찬 목표 자체가 헝클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옹스트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텔 3나노도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인텔은 올 하반기 나온다는 메테오레이크부터 대부분의 타일을 TSMC에서 만드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젠 자신의 로드맵에 수정 사항이 생길 때 제작 파트너인 TSMC에 일일이 물어보고
질의해야 하는 입장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팁스 건도 인텔이 제대로 대응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인텔의 이런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정 역사를 개괄해보면 어떤 분기점이 되는 공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이케 메탈 게이트에서 핀팻, EUV를 통한 핀팻, 이제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의 변형, 강원의 변형,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형이 모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장비 구조가 복합적으로 공정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 전환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TSMC 삼성의 3나노 수율을 두고 이런저리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전 공정 전환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고 그 변곡점의 난이도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텔의 공정 노드가 자꾸 밀리는 것은 이런 변곡점에서 인텔이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3나노에서 제대로 된 메이저 팹리스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는 가동률 하락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겠죠. 기껏 최고 노드를 개발해서 우여곡절 끝에 내놓았는데 고객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파운드리는 가동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놀리면 그만큼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황의 늪을 차츰 벗어나는 시점이고 TSMC 3나노가 너무 고가라는 인식이 팹리스사에서 강합니다. 때마침 삼성 3나노가 이전 노드에 비해서 TSMC와의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두루 생각하면서 칩 제작 경쟁을 관람하면 더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